오늘이 수요일이죠. 예전 같으면 수요일에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수요일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국감을 분산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죠. 그리고 국감이 없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밖으로 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연평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입주 청사를 찾았는데 사실상 야당을 향해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통상 수요일에는요,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정리도 해야 하고요. 통상 밤 늦게까지 또 진행이 되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체력도 보충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피감 기관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수요일에도 일부 상임위는 국감을 열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은 네 개 상임위에서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자, 국감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자, 국감이 없는 상임위 가운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연평도인데요.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 농해 수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자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독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자, 농해 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공무원이 실종된 해역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요에 의지한다면 해리를 거슬러 가지고 38km까지의 의도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그 부유물에 의지해서 조류를 거슬러서 북측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취지인데. 자, 그리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포털 네이버 본사입니다. 자, 이것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은 건데요. 정무위와 과방위 위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포털 공정대책특위입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콘텐츠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이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자, 이와 관련해 직접 회사를 찾은 건데 사실 지난 국감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 오픈 마켓과 그 상품 검색 서비스를 같이 하거든요. 이거 고양이가 생선 가게 지키는 격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의 문제인데요.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자,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자,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도 줄곧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이혜진 글로벌 투자 담당하는 GIO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까? GIO님께서는 국내 사업이나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니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라요? 네, 제가 그분을 잘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계신지 잘 모릅니다. 알고 와야죠. 지금 네이버가 지금 자회사가 몇 개세요? 계열사 몇 개예요? 아, 네,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혜진 그 GIO만 그 양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열사 숫자도 모르고 계열사가 무려 44개예요. 네, 이분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만나야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오늘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을 맞이한 건 한성숙 대표였는데요. 자, 성일종 의원은 AI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다며 현장을 방문하게 된 배경을 밝혔고 한성숙 대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모두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이 국감에서 문제 삼았던 의혹들을 오늘도 재차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리즘 누가 짜요? 사람이 짜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짭니다. 자, 사람이 짜는데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얘기해봐요. 조작될 가능성이 사람이 짜기 때문에 있지만 그 가능성은 바로 그거예요. AI의 알고리즘은 다른 분야에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 변경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 뉴스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들으신 것처럼 사실상 네이버의 뉴스 편집 문제를 지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앞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이 카카오 들어와를 포털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던 야당이 이렇게 단체로 이 네이버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물론 뭐 간담회긴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여당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인데요. 자, 민주당 내 공정경제 3법 TF가 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라며 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현장의 목소리 들어봐야겠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또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결 방법과 대안에 대해 고려해달라며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이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며 다소 강한 표현의 비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잘 하고 있는 이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요. 네, 정부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수처가 들어설 사무실을 둘러본 건데요. 추미애 장관과 함께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 이미 시행이 됐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죠.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달 말 26일까지 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라며 최후 통첩까지 보내놓은 상황인데요. 자, 이낙연 대표, 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국민의힘은 네이버, 주목도 낮은 국감에 국회 밖으로입니다.